오늘 미국 지수 3대 지수 반등했습니다. 시장 뉴스 보도 보면 하락할 때는 정신없이 부정적인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반등해서 좀 일정 부분 올라가면 또 거기에 정신없이 긍정적인 보도를 막 때리는 걸 보면 이 일반인들이 얼마나 정신이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는 저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데, 그 오늘 S&P 500 지수 보면 계속 주구장창 올라갔거든요. 장중에 흔들림 없이. 최근 한 달 추이 보면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저점을 찍는 액션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봉입니다. 이거 일봉 아니고. 일봉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긍정적인 거는 요거 볼게요. 이거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 이게 그 채권 수익률 아래로 싹 내려간 것 때문에 주가 반등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채권 수익률 쭉 내려갔죠. 채권 수익률도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강도가 지금 이 10년 수익률이거든요. 10년 수익 좀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정점 언저리에 와서 다시 내려왔어요. 30년 채권 수익률은 정점을 뚫고 올라간 것 같고, 5년도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3개월도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3개월이야 기준금리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거고요. 채권 수익률이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 이게 인베스팅닷컴 기사입니다. 이 밑에 내려가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가격 압력이 적어도 올 말까지는 지속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누그러지는 그런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압력이 아직까지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연준에서 연준의 그 당국자들이 그 매파적 발언을 좀 톤다운 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75 인플레이션 올릴 거라고 CME 그 페드워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봤을 때 이게 78% 정도 나왔었습니다. 어제 71점 얼마였을 거예요, 아마. 이제 보는 거는 전문가들이 세차게 0.75를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급반등했다는 거예요. 올라가 주식시장이. 이게 추세적인지 아닌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등한다 하더라도 방등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 얘기는 드렸죠. 0.75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실제로 0.75를 올려도 혹시 반등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드렸죠. 시장에서 이제 그건 하고 움직이고 있긴 한데, 미국 경제가 나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그 경제를 반영한다 그러면 굳이 얘가 세차게 뚫고 내려갈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갈 이유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는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PMI 지수들도 그렇지만 이게 중국의 수출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 수출 강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코로나 제로 방역을 하는 것 때문에 수입도 중국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글로벌 경제 무역 동향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그 경기 수출 구면을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닌가. 미국만 좀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도 제조업은 뭐 이미 수출 구면에 들어가 있고, 서비스업이 그러면 좀 버티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은 상당히 안 좋고 서비스업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서비스업도 간당간당합니다. 50원짜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추세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것 같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은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잔잔해지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경기 수출 국면으로 서비스업도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곡물 수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쪽에서 수출하던 곡물 합의를 했는데 12월 달 하면 합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또 한 가지는 G7의 가격 상한제 러시아 석유 그거 하면 참가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가스도 석유도 수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유가 급락했습니다. 보시면 5%대 급락했죠. 천연가스도 4% 급락했어요. 구리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죠. 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이거 80달러대에 붙었어요. 이게 얼마 전에 120달러 했었거든요. 이게 80달러 붙었다는 얘기는 3분의 1 가격이 33%가 급락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네덜란드 천연가스입니다. 유럽 기준 천연가스. 이것도 추세가 또 밀렸거든요, 지금. 이건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협박을 해대고 있는데, 곡물을 볼까요? 이 전체 시장인데, 에너지는 여기 빨갛죠, 전부 다. 곡물을 봐도 이게 곡물이거든요. 이 농산물을 봐도 보시면 연간 대비는 많이 올랐지만, 월간 대비의 움직임이, 월간 대비 같은 것들 혹은 이 주간, 오늘 일간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 연두색 표시 쪽이 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붉은 패턴으로 보이는 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런 협박을 해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출 배팅에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다만 경기 수출 배팅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제 국채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특히 10년 국채 수익률이 안전자산 선호도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가 세차게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완전히 추세를 못 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산시장에서 주식시장도 계속 조정 약세 국면을 보이면서 경기 수축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 던지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도 최근 상황을 보면 꺾여가지고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6개월 차트인데 유가입니다. 크루드 오일. 이게 굴입니다. 내려왔고 반등했지만 머리를 계속 못 두고 내려가고 있죠.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의 강세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달러 표시 매매 거래이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아래로 눌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축 쪽에 베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세차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추세를 강하게 보이지는 못할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새 PB분들 교육 갔을 때도 계속 말씀드리긴 하는데 요새는 결과적으로는 조정시 매수가 아니고 반등시 매도로 현금 포지션을 계속 늘려야 되는 포트폴리오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환율 받장 얘기가 있죠. 이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죠. 이거 보시면 가스 대금을 루블이나 위안화로 결제한다. 사우디도 위안화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축통화 지위를 달러가 상실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강생분들 강의 가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이런 기축통화를 상실하는 그런 위험한 일은 단기적인 일이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하실 필요가 아예 없고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글로벌에서 경제가 탄탄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으로 지금 계속 생산기지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향후에도 탄탄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에서는 생산기지가 이탈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세계 수출 국가들이
자국 내에 들어와 가지고 생산을 하도록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향후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지난번에 석유 때문에 또 유수의 미국 그 투자 금융기관에서 달러가 뭐 몇백 달러씩 아니 환율이 석유가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뭐 몇백 달러씩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품을 문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정점을 찍고 추세가 붕괴되고 있죠.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 유수의 기업이 거품을 그렇게 대규모로 품으면 정점이에요, 정점. 그렇다고 지금 달러가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미국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가 세차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내년 봄이나 여름께 가면 추세적으로 다시 정점을 찍고 밀려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2000년대 초반때 2001년도에 있었던 그 달러 인덱스가 이게 120달러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얘를 지금 찍으러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얘를 강하게 돌파하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진 못할 것 같고요. 이연저리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국경제 기사고요. 좀 전에 봤던 기사는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김홍록 기자께서, 김흥록이신가요? 9월 7일 날 올려주신 기사고요. 요거는 한국경제 이주영 기자께서 9월 7일 날 올려주신 기사인데 이게 월가의 비관론 급증, 이게 주가가 급락하고 반등을 못하니까 심각한 침체 땐 3천까지 뭐 에너지 난행 유역기업 실적 뭐 추가 낙폭 하여튼 뭐 불안한 얘기들은 다 얘기하고 있죠. 9월 6일인데 이렇게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리꽂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리꽂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겁니다.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연말에 이렇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반등했다가 연말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9월 10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번에 반등하면 포지션을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을 줄이든지 하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고요. 그 3천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의 문제고 지금 당장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축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경제가 아직은 좋고 그 다음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트리거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지금 작동하고 있는 트리거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로 0.7을 올리는 걸로 작동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는 표현은 그렇고 여기서 일단 이 반등 강도가 세서 조금 좀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0.7을 올리는 걸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뜻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11월 달에 또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있거든요. 요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쪽으로 흐를 것 같거든요. 미국 경제 지표가. 물론 긍정적으로 조금 반등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신용팽창 경기 사이클에서 만들어지는 신용팽창 과정 중에 신용팽창이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건데 미국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를 급격히 강화시켰거든요. 대출 심사 기준을. 그런 것들은 이제 신용팽창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구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기는 정점 사이클에서 결과적으로는 수축 국면으로 넘어가는 걸 내년에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그나마 미국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라든가 서비스업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세차게 안 밀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한번 올해 내내 내려오다가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2달 정도 반등하고요. 지금 한 달 정도 조정면에, 한 달 조금 아직 안 됐거든요. 한 달 정도 조정면에 진입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얘가 이제 반등해서 어느 정도 강등을 보일지 머릿속에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시 매수가 아니고 반등시 포지션을 줄여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